안녕하십니까. 4조 역사 조별 토론 사회자를 맡게 된 간호학과 이미소입니다. 역사책 초반부에는 등장인물들이 예언가인 문현 피티아의 예언이나 신탁소 등을 통해 미래를 점쳐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등장인물들 중에서는 그러한 예언을 믿는 인물도 있었고 믿지 않고 간과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는 예언을 믿는 인물들이 미래가 궁금한 일에 대해 예언을 듣고 예언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에 하는 의문이 생겼기에 논제를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제에 대한 찬성 측 토론자는 안수진 여수정이고 반대 측 토론자는 신민정 윤채원입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들은 각자 발언 시간을 잘 지켜 발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토론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독이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자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 측 입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간은 2분에서 3분입니다. 그럼 찬성 측 입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조 토론의 찬성적 입론을 맡게 된 안수진입니다. 저희 팀은 논제 예언에 의존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찬성합니다. 예언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미래가 예언된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예언은 혼란한 시대에 널리 퍼져 나라의 백성들이 예언을 믿고 더 나은 세상이 오길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세조 정치 시기에 유행했던 정감록에서는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영웅이 나와 백성을 구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허황된 얘기지만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정감록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현재에도 사주나 타로 같은 것들을 보며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예언에 의존하여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큽니다. 둘째, 대부분의 예언은 미래를 예측해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므로 예언이 틀릴지라도 예언에 의존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행동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심리적 안정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온다면 예언에 의존하여 군사적으로 재정비를 할 수 있고 또 민간인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그 물품을 미리 구해놓거나 피난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둘 수 있습니다. 셋째, 예언이 맞는다면 그 예언으로 인해 예언자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고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종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예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 사람들의 신뢰를 쌓은 것도 있지만 자신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 기독교 탄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언을 기반으로 하면 예언이 맞을 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문화 체계가 발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논제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에 대해 찬성합니다. 찬성 측 입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입론 시간은 2분에서 3분입니다. 그럼 반대 측 입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에 반대측 입론을 맡게 된 신민정입니다. 저희 팀은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계속해서 예언에 의존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신점, 타로, 사주와 같은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의존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 또한 예언 없이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언이 맞을 확률은 예측 불가하기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까지 많은 예언가들이 인류 멸망을 예언했지만 제대로 예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야인 예언은 한때 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2012년 인류 멸망 대예언입니다. 5200년 전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고대 문명 사회 마야 제국이 만든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제시했습니다. 고대 문서에는 종말의 날이 되면 홍수, 폭우, 파멸이 찾아온다고 예언되어 있었지만 2012년에는 결국 인류 멸망이 찾아오지 않았고 예언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럴듯해 보였던 예언이라도 그 예언이 맞을 확률은 측정 불가하고 특정짓지 못하기에 예언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언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판단 방법이 아니기에 신뢰성 보장이 어렵습니다. 예언은 유사과학입니다. 그 말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반박될 수 없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지구 종말, 전쟁, 폭발, 미사일 등등 수많은 예언이 나왔지만 예언이 적중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든 판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저희 팀은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 측 입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찬성 측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반론 시간은 2분에서 3분입니다. 그럼 찬성 측 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측 반론을 맡게 된 여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예언에 의존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반론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삶의 부수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데 예언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언이 들어맞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에 반론하겠습니다. 예언이 들어맞을 확률이 낮더라도 좋은 예언이라면 삶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예언이라면 낮은 확률이라도 예언된 불행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미신이 존재하고 그 미신을 믿는 것처럼 행운을 빌거나 불행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언이 그 마음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예언은 충분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언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판단 방법이 아니기에 신뢰성 보장이 어렵다는 주장에 반론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대형 사건들 중 예언가들이 말한 예언과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인도의 예언가가 2019년 11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를 예언하고 2020년 12월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을 맞추는 등 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하고 적중했습니다.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일루미나티 예언카드의 그림과 한 예언가의 미국의 형제들이 강철 주류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보면 예언과 일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예언이 신뢰성 보장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 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반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측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반론 시간은 2분에서 3분입니다. 그럼 반대 측 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의 반대 측 반론을 맡게 된 윤채원입니다. 지금부터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성 측에서 좋은 미래가 예언된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고 현재에 나아갈 동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미래만 예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언의 내용이 나쁠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이 아닌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홍해선이라는 전도사가 한국에 곧 전쟁이 난다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증폭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예언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마음의 안정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예언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경우에도 실제로 예언과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면 더 큰 낙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을 예측해 막기 위한 목적이 많으므로 예언이 틀릴지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예언의 존재, 내용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처럼 앞으로의 일을 대할 때 예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미리 대비하며 개척해 나가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같이 예언을 통해 예언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것이 종교의 발생으로도 이어져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문화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옳지 않을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언자를 신뢰하게 된다면 잘못된 믿음으로 바르지 못한 길로 빠져들어가 종교를 빙자한 거짓 예언자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다루었듯이 몇몇 사이비 종교는 종교라는 명분으로 인권 파괴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반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측의 반론에 대한 찬성 측의 재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재반론 시간은 2분 내외입니다. 그럼 찬성 측 재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의 재반론을 맡은 안수진입니다. 반대측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미래가 예언된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고 현재에 나아갈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 예언과 다른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낙담을 할 수 있다고 반론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맞을 확률이 낮고 100%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시 약간의 실망은 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감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부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은 불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저희 찬성 측의 주장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언과 상관없으며 예언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는 것이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언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언에 의존하지 않아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은 너무나 많고 그 모든 일을 미리 대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언을 통해 언급된 불행이라면 완전히 예언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불행은 수많은 경우에 있을 중 예언된 불행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다고 반론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와 같이 예언이 종교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저희의 주장에 사이비 종교처럼 예언자가 나쁜 의도로 거짓 예언을 하고 그것을 믿는 신도들의 인권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론하셨습니다. 물론 거짓 예언을 하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많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이 왜 그런 종교를 믿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이유는 자기 효능감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교는 모든 신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인 자기 효능감을 심어줍니다. 잘 풀리는 일이 없고 세상에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낄 때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자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보았을 때는 사이비 종교는 그들의 삶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사이비 종교의 거짓 예언이더라도 의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재반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찬성 측의 반론에 대한 반대 측의 재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재반론 시간은 2분 내외입니다. 그럼 반대 측 재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재반론을 맡게 된 신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찬성 측 주장에 대한 재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에서 찬성 측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삶의 부속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데 예언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팀은 이것이 예언이 부가적인 요소라고 인정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의 재미 요소고 참고 요소로만 변해가는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에서 찬성 측은 종종 예언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시면서 인도의 한 예언가가 코로나를 예언하고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을 맞추는 등 굵직한 사건을 적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가는 코로나를 예언하면서 동시에 2021년 2월에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함께 예언했지만 이것이 적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판단 방법처럼 매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9.11 테러,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예언들이 결국에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태를 막지 못했으며 희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일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언과 상관없이 모든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언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결국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언에 의존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지, 예언은 유의미성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은 토론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두 논제에 대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자유로운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예언에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삶의 부속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믿기 때문에 사이비와 같은 잘못된 신념을 가진 종교를 믿게 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적으로 예언을 들으러 무당에 가지 않고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언이 들어맞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운 좋게 예언이 들어맞아서 미래를 예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에 의존하여 미래를 대비할 시간에 자신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언에 의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예언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에 의존하게 되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의존하게 된다면 반드시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에 의존해 과소비를 할 수도 있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 없었던 일들을 예언에서 언급되었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언을 듣고 예언에 나오는 내용대로 사고하고 이루어지게 만드는 선택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나의 미래를 구성하는 것에서 내가 만든 발자취보다 예언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잘 됐을 때 기분은 좋겠지만 성취감보다는 무기력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예언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는 판단력을 기르고 그것이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패 또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주기에 피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혀보는 것이 결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언에 의존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켜주며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언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집을 가거나 하루를 보는 등 예언에 의존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역할에 대한 의미도 가질 뿐더러 아까 말했듯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역할에 대한 의미도 가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언을 일종의 재미나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 오락의 역할에 대한 의미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언은 충분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의 역사로 보았을 때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혼란한 시기에 도참 사상이 유행하여 기림을 예측하는 예언인 참언이 유행해왔고 인론에서도 말씀드렸던 정감록 또한 조선시대 세조정치 시기에 혼란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언집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히포크라테스가 나타나 과학으로서 은수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모두 사람들의 건강은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예언과 신탁을 굉장히 중요시해왔습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해합니다. 물론 예언에 과학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만들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적당히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인간은 예언에 의존해왔고 지금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언에 의존함으로써 불행을 대비하거나 예언된 행운을 믿는다면 마음의 불안함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어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엄수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최종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성 측 최종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발언 시간은 1분에서 2분입니다. 창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측의 최종 발언을 맡게 된 여수정입니다. 먼저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라는 논제에 대한 저희 찬성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첫째로 좋은 미래가 예언된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고 그 예언이 현재를 나아갈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언에 의존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언으로 예언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종교의 발생으로도 이어져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문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문제에 대해 찬성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동식물보다 사고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미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며 예언을 믿는 수는 확연히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현재까지 예언은 미신, 점성술, 풍수지리, 사주, 운세 등으로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과학이 해결해주지 못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예언이 해결해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게는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시련과 혼란이 존재해 왔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 살아가기 벅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은 그런 우리에게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언이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논제의 찬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찬성 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측 최종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발언 시간은 1분에서 2분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최종 발언을 맡게 된 윤채원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희 팀과 찬성 측 모두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앞서서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 라는 논제에 대해 저희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해당 논제에 대해 첫 번째, 계속해서 예언에 의존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예언이 맞을 확률은 예측 불가하기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셋째, 예언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판단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 보장이 어렵다. 라는 주장으로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에 반대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예언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예언을 듣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용암무당이나 점집에서 자신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맞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신기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과적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꽤나 영향력 있게 들렸던 예언들이 지금 이 순간이 된 미래를 돌아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이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장대한 인생 속에서 예언은 그저 삶의 부족적인 요소입니다. 미래는 인간이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자 가볼 수 없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빛나고 소중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은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만들어갈 미래는 무궁무진하기에 우리는 꿈을 꾸고 또 하루를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반대측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지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간을 잘 엄수하여 토론이 진행된 점에서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반복과 형식적인 형태의 문장으로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논제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사주의 예언에 의존하는 것은 좋을까라는 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